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강동현 구단의 흑번으로 출발이 됐고요. 제일 라사팀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강등 전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 이제 선전팀과 이제 텐진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최하위 팀 전력이긴 했어요. 그렇죠. 강동현 선수와 조루양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전력이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됐었던 팀이고요. 사실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세계 무대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기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강동현 구단 역할이 좀 중요하기도 했고 전력도 좀 약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 두 판, 딱 두 그렇죠. 판만 이겨낼 수만 있으면 팀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하긴 해요. 천야오헤와 토다시 팀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은 중심 베이징이 훨씬 좀 크게 느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중심 베이징 팀은 사실 천야오의 터자씨 그리고 한국의 김명훈 선수가 용병으로 있기 때문에 이 팀은 강등 플레이오프를 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팀 내에서는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법한 그런 팀 전력인데요. 왜냐면 이제 10등, 정규 시즌 10등을 했는데 승점이 이제 1점만 더 높았어도 8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10등으로 밀려왔는데 사실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8등만 그렇죠. 되더라도 우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약간 사소한 차이로 밀려나서 10등이 된 것도 억울한데 대진도 안 좋아서 두 판 연속 져서 최종전까지 몰려온 이 상황 자체가 팀 내부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네. 보니까 김명훈 선수가 왜 지금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겠네요. 김명훈 선수가 어제 저녁에 한국 바둑리그를 뒀기 때문에 이제 1차전에 출전할 수가 없었고 네. 아마 2차전은 그러니까 3차 2국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에서 김명훈 선수만한 전력을 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그렇죠. 뼈 아픈 상황이죠. 물론 대신 출전한다고 하면 차이징 선수가 대신 출전을 했을 텐데요. 뭐 차이징 선수가 정규리그 4승 2패, 플레이오프 1승 1패로 나쁘지 않고 또 한희정우 선수도 정규 시즌 7승 8패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팀 내선 아주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김명훈 선수가 올해 갑조리그 4승 5패 아주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차이징 선수보다는 김명훈 선수가 든든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도 부르겠죠. 부를 수 있다면. 불러놓고 고민해야죠. 어떤 선수를 뺄지를 그때 고민하더라도 네. 일단 그날 컨디션에 맞춰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도 3차 1국에 패배한 선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토자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올해 다승랭킹 2위거든요. 10승을 했어요, 팀이. 자, 본인이 10승을 했는데 주장이 천녀의 구단인데 강등권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네. 이번 시작부터 차분하게 진행될 조짐이 벌써 보이죠. 단단한 날일자 구침 그리고 그냥 서로 지금 아주 무난하게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현 구단이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화려하고 좀 타괴적인 좀 과감하게 버티는 그런 기색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은 견고해진 인상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강동현 구단 하면 이미지가 속기 바둑이고 속기에 능하고 물론 뭐 속기에 지금도 능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강동현 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대국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고 있어요. 많이 느려졌죠. 참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선수들이
베테랑이 되면 될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정신적인 부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도현 구단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1, 곧 있으면 32이 되는데 순발력이 떨어질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슬퍼지기도 하네요. 원래 안현희 프로가 잘 알잖아요. 김지석, 강도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점점 바둑이 느려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왜냐면 두 선수 어릴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요. 네. 얼마나 빨리 두는 기사들인지 아는데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네. 선수들이 착점이 안 되고 사실 저만 해도 속개 파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몸이 멈춰버리는 느낌? 아마 송태훈 프로가 몇 년 전에 느꼈을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만 더 지나면은 이제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어떻게 되나요? 네, 어차피 있어도 없어도 대책이 없어서. 아, 생각을 한다고 답이 나오는 네.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군요. 점점 슬퍼지네요. 네. 예전에는 강도현 구단의 바둑을 중계하거나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중계하면은 중계하기 전에 딱 드는 느낌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화끈한 바둑이 둘 수 있다. 딱 이 느낌에서 지금은 이 89년생 강도현 선수랑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중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대국 속도가 굉장히 침착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미세해질 가능성도 높다. 네. 왜냐하면 과거보다 수익기가 좀 느려진 부분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타협되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두 선수가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세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이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은 상대가 정말 미팅 구단이나 뭐 이렇게 깨부스러우는 스타일이 아니면 결국 미세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춰 가게 되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두 선수가 강도현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순발력이 떨어진 건지 판단력이 흐트러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판단력은 크게 과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미세한 승부로 그냥 끌고 갈 때가 많은 거죠. 다만 두 선수의 차이라면은 강도현 구단은 조금 더 비간파고 네. 김지석 구단이 낙간파라는 차이는 있겠네요.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쪽은 머리를 쥐어싸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쪽은 좋다고 생각하고 네. 본인의 성향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차이징 구단이 저하기 쪽을 붙이고 한 칸 뛰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 지금 이 정석 선택 같은 것은 물론 이렇게 둔다고 확실히 이 귀의 실리가 100의 집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그냥 평범하게 나래자를 했을 시에 역시나 이제 붙이고 젖혀서 흑한테 귀 쪽을 조금 내어주는 것이 일단 싫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현 구단도 좌변 같은 경우는 2칸을 벌릴 수도 있고 이 3칸을 벌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3칸을 벌려도 역시나 이 부분과 여기 부분 백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집이 아니다. 오히려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두텁게 지켜놓자라는 의미로 2칸으로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벌써 장기전에 조짐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대국 부담감이 굉장히 큰 대국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팀이 강등이 되면은 중갑조리그는 강등이 되게 되면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등권이 더 치열해요. 그렇죠.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느낌이 오늘 대국에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든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상위 플레이오프보다 강등 이 3차전이 제가 볼 때 훨씬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빨리 네. 저도 던질 수가 없고 또 1차전, 3차전 1국까지 좀 괜찮은데 2국은 정말 본인이 지면 강등이 결정되면 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사가 있다면 신민준 구단이 사실 주장전이 결정이 돼 있는 선수거든요. 네. 2차전 주장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판이죠. 3차전 2국의 주장전은 지는 쪽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데스매치죠. 이곳을 둔 것은 다음번에 이곳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돌이 없다면 백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니까 미리 이쪽으로 둔 거죠. 그럼 백도 아마도 이런 쪽으로 받아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는 뭐 여기나 혹은 날 일자로 지키는 게 기본 틀이긴 한데요. 가장 단단하게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뭐 어설프게 모양 키웠다가는 나중에 이런 데 들어오면 오히려 수가 나죠. 네. 이걸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얼핏 보면 공간이 좁지만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지켜둘 때는 가장 틈틈하면 날짜 이 정도까지도 거의 안전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 들어오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좀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더 수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양은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상대가 나보다 고수면 여기, 맞수면 여기. 네. 좋네요. 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수면 무조건 날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상대가 나보다 확실히 고수면은 이거 언젠가 한번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득이어봤자 진짜 한두 집? 네, 그 정도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뭔가 좀 센 것 같다 하면 안전하게, 맞수 내지 나보다 좀 약할 것 같아 하면 한 칸. 저도 날짜를 좀 더 애용해야겠습니다. 하도 이제 프로기사들 후배들이 잘 두기 때문에 한 칸 뜯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일단 차이징 6단은 아마 한 칸 띄어서 받겠죠. 네. 날짜로 초반부터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날짜를 둔다고 해서 완전히 더 활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날짜를 두더라도 그게 또 중앙쪽에 만을 두면은 또 이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쪽에 활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준다면 한 칸 띄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 교환 자체로 좀 견제한 채로 좀 움직이려는 강도현 구단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칸과 지금 날일자의 차이는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길 날일자로 했을 때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백한테 선택할래 하면은 당연히 여기보다는 무조건 이곳이잖아요. 네, 한 줄이라도 나아가야 되니까요. 네, 이 정도 차이고요. 지금 여기 뒀을 때 이제 귀의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길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건 밑으로 밀어서 끼워서 이 이후에 흙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랑 여기가 맛보기여서. 네. 그리고 흙이 만약에 여길 들여다보고 이곳을 둔다면 이때는 백이 똑같이 밀어서 두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백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수한테는 한 칸 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여기로 이제 두고 한 점은 잡혔지만 귀를 잡으면서 여길 누르면서 득본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거를 뭐 정확하게만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상대가 상수여도 한 칸을 뛸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헷갈리게 된다면 뭐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싫어서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중앙 쪽에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당장은 어차피 수가 안 되는데 요 일대가 끝내기 선수가 되면 요 언저리가 좀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모양이 있긴 있어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걸 둘 때 이으면 수는 안 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까지 둔다면은 글쎄요, 사실은 흙이 네. 오히려 수를 내고도 손해죠. 네, 이거는 수를 내고도 한 수 들여서 돌파하고 또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수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모양이긴 합니다. 어깨를 하나 짚어뒀고요. 사실 이 중국 갑조리그 플레이오프라는 것 자체가 올해 처음 신설이 된 거잖아요. 네. 원래 작년까지는 그냥 정규 시즌 순위가 그냥 그대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고
저희도 이제 중계하는 게 이제 올해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보면 처음 중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렸잖아요. 상위 플레이오프, 뭐 강등 플레이오프, 그리고 어느 선수가 어느 팀이 뭐 언제 두는지 이런 게 조금 헷갈려서 제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했을 때 강도현 구단에게 한번 뭐 동일아 너는 뭐 언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강도현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등 플레이오프 제일 마지막에 두는 거잖아요. 네네. 나는 팀에서 그냥 11월 초인가? 몰라 한참 남았어. 그냥 나중에 오래.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강도현 구단을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쯤 봤는데, 이거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네. 이제 간다고 본인이.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간다고. 네. 그래서 주장전 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저우루 형이 두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강도현 구단이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라사팀 같은 경우는 강도현 구단이 주장전을 줄 수도 있고 저루양 구단이 좀 더 많이 두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선수 중 누가 나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중심 베이징은 정해져 있죠. 거의 뭐, 네, 천야오의 천야오의, 구단이 정규 시즌도 모두 주장전을 출전했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터자시 구단의 속기전 승률이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속기전을 잘 두다 보니까 주장전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속기전을 배치하는 게 팀의 이득이 돼서 확실히 터자시 선수의 속기전 출전량이 늘어났어요. 또 홈경기가 2차전 홈경기는 중심 베이징이기 때문에 속기를 결정할 수 있는 팀의 권한상 아마도 터자시 구단은 속기전에 나올 테고 반대로 강도현 구단이 또 속기전에 출전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하기를 흑이 처진 날일자로 들어갔을 때 흑이 원하는 그림은 여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흑이 좀 활용을 한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은 귀 쪽으로 들어가 봤자 귀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바깥쪽에 백의 모양이 좀 두텁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로 젖히고 막을 때 단수 교환한 다음에 하변을 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지는 전에가 참고도를 하나 이렇게 올려줬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무슨 하수를 상대로 꼼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길 들여다보네요. 이 교환을 뭐 어디로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이 교환을 해놓고 여길 둔 다음에 손을 빼는 이런 참고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쪽 저쪽 다 해놓고 손 빼는 진짜 젖바둑에서 나올 듯한 그런 운영인데 글쎄요, 실전에는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차분하게 벌려둡니다. 자, 지금 우하기를 두다가 말고 우변을 뒀어요. 그러면 우하기가 흑이 당연히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기는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지킨 것보다는 손해예요. 그렇게 보면. 하지만 흑이 만약에 이 교환을 없이 그냥 우변을 뒀다면 백은 귀 쪽을 뭐 입구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둔다면 협공을 합니다. 하지만 협공을 했을 시로 또 돌이켜본다면 이 교환은 오히려 득이 되죠. 협공을 하고 들어가면 백이 당연히 이제 귀 쪽을 붙이던지 뒤로 물러나서 지키는 상황이 되는데 협공을 했을 때 지금 들어가서 이 진행은 오히려 3-3을 들어간다든지 흑이 귀에서 좀 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뒤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백의 운영에 따라서 저 한 수가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강도현 구단이 손을 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네. 만약에 백이 도서 손해라면은 아마 바로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움직였고 사실 강도현 구단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보다 좀 더 보류하고 맛을 남겨놓는 걸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손 빼는 선택을 했고요. 강동윤 구단의 바둑 스타일은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두는 것보다는 이 모양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황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이 여러 군데 남아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상대는 후반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할 때 그걸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기대치는 5대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참고도는 또 하수를 다뤘네요. 하수 다루듯이 저기 들여다보는 게 이득인가 봐요. 하나 교환해 놓는 제 게. 생각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가 당장 수는 안 되지만 이런 쪽으로 대처하는 게 선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한 점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중앙 쪽으로 이제 좀 득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젖혀놓고 가볍게 손을 빼라. 백이 뛰어들어오면 여기가 돌이 있으니 이 돌이 안전하다. 네. 싸워라.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딱 5대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서로 큰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받은 제가 그 말을 딱 하려고 했어요. 이 받은 게 사실 저희 눈에 볼 때는 그냥 당연히 그래 뭐 굉장히 눌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처음 참고도 자체가 반발하는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왠지 기대치로는 승률 그래프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프로는 9% 정도가 지금 떨어지는 거네요, 지금. 한 집 정도 손해라는 것인데 강도현 구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이쪽이 낫죠, 사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받는 수는 뭐 많이 두어졌던 수법들이고 저 정도라면은 설령 승률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둘 기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저곳을 붙이는 거. 이곳을 붙이는 거의 의미는 흙이 이렇게 딱 반발을 하면은 뭐 위쪽에서 뭐 다시 막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위쪽에서 막을 내야 막을 수도 없고요, 사실. 이게 아니라 백은 여길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길 붙여서 젖힐 때 호구를 쳐서 흙으로 하여금 늘게끔 뭔가 다른 변화를 가져가기 힘들게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여길 딱 붙인 것은 흙이 반발을 하면은 그때 이곳을 붙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젖히면 호구를 쳐서 원래 이런 교환이 없으면 늘거나 단수 뭔가 흙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늘으면 끊으면 돼요. 이 한 점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단수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여기 교환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흙이 반발을 하면 백이 붙여서 원래 진행되는 것이 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한 점은 조금 이상한 곳에 위치해 있지만 이 돌을 활용해서 귀의 실리를 빼앗겠다. 이게 이제 백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흙이 그것이 싫어서 만약에 물러나 준다면 그냥 두텁게 쫙 막아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강도현 구단은 젖혀서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백은 붙여가겠죠. 네, 백은 뭐 붙이기 위해서 귀 3, 4에 붙이기 위해서 둔 것이고요. 흙은 저 수를 뭐 당연히 알고 있죠. 이제 중앙 쪽을 어떻게 두텁게 둘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절의 참고도는 뭐 이런 식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교환은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 같고요. 문 아릴자 독특합니다.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아마도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서로 그러니까 흙은 좀 두터움을 가져가고 백은 실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도현 구단의 바둑은 초반이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좀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 좀 더 재밌게 전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신진서 구단의 바둑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플레이오프 강등 3차전 1국 강도현 구단과 차이징 6단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좌상기 쪽에서 차이징 6단이 여길 붙이고 젖혀서 반발하자 이곳을 붙이는 수를 두었고 이렇게 됐을 시에 흑은 이곳을 젖힐 순 없습니다. 물론 뭐 젖히고 여기를 호구 칠 때 이어서 둘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늘어서 둔다든지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끊기게 되면은 이 한 점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젖혔어요. 원래 흑이 가장 많이 두는 수는 그냥 화점 자리로 두고 이을 때 여기 정도로 둬서 날일자로 이제 넘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요. 아마도 말씀해 주셨던 호구 칠 때 이으려는 것 같아요. 네. 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두겠다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승력 기대치는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 흑은 무조건 이어야 합니다. 있고 백이 한 점을 잡을 때 이제 강도현 구단의 생각은 여기 단수가 확실히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당연히 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 날일자 정도로 해서 백이 넘어가는 것을 없앴다. 이게 이제 강도현 구단의 생각이죠. 하지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요. 이곳은 넘어갈 수는 없지만 기가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데 이제 뭐 어깨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중앙으로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을 그냥 가볍게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일단 저의 일관 자체는 백이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강도현 구단이 좋아하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시다시피 강도현 구단은 타겟을 정말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타겟을 잘하는 선수들은 공격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차단해가는 건 약간 공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도현 구단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포석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원래도 좀 비간파이기 때문에 포석은 좀 재미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초반이고요.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박영 구단과 이제 강도현 구단에게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격을 시켜보자거든요. 그렇죠. 워낙 타격을 잘하니까 네. 이제 내가 공격했다가 큰일 나는 거고 상대가 공격을 하면 그래도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차이징 선수도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강동현 선수는 차이징 선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반대로 차이징 선수는 강동현 선수 바둑을 많이 봤을 테니까요.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준비하는 데는 좀 더 편안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대국을 하면 참 뭐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법한 그런 바둑이고 아마 인공지능의 그래프로 보면은 백이 굉장히 지금 저 그래프보다 저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씩 좋아지네요. 타겟가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네, 인공지능 타겟가 워낙 세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런 돌들이 여기가 이게 흑이 나중에 좋아져서 102점이 이 한 점은 사실 뭐 거의 패석인데 여기 부분이 백이 잡히면서 흑이 집이 될 수도 있겠다. 저기를 백이 어느 타이밍에 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런 타이밍 잡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는 인공지능이 느끼는 그래프는 워낙 타겟가 세다 보니까 확정가가 확실하게 많으면 웬만하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바둑은 그냥 딱 봐도 이 우하기를 흑이 좀 무리하게 깨지 않는 이상에는 백이 우하기 대략 15집, 좌하기 대략 15집, 좌상기 10집 좀 약하지만 백은 딱 40집이 확정가고 흑은 확정가가 여기 지금 뒀기 때문에 좀 늘어나겠지만 이거 도서 한 20집, 좌변 한 15집 조금 넘고 집으로는 덩까지 하면 한 10집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이 좋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실전에 흙으로 두기 참 어려운 바둑 중에 하나죠. 네. 백의 집은 확실히 많고, 그래서 백의 약점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내 모양 일단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포석 자체는 저는 확실히 백 쪽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대로 여기를 날을 잘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네,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이 진행을 만약에 예상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말을 했으면 좌변 쪽을 받는 것을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점에서는 여기까지 읽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만 아마 다음에 똑같은 바둑이 나온다면 강도현 구단은 이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백이 우변 쪽을 들어갔어요. 상변에 있는 백돌이 확실치 않지만 우변을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흙이 둬도 아직 너무 뻥 뚫려 있어서 공격 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이곳은 들어갔지만 여기로 이제 백이 날일자 하는 거, 이곳으로 붙여서 좀 탄력을 잡는 거,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거, 탈출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저기 역시 공격당할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이징 6단이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 강도현 구단은 좀 중앙 쪽에 좀 힘을 실으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워낙 본인 스타일과 다르다 보니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의 진행은. 보통 본인 스타일의 반대로 흘러갔을 때 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금 강도현 구단이 약간 그런 걸 느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돌이 이렇게 거리를 두면 저는 숨이 막히거든요. 흙으로 이런 바둑 두기는 진짜 힘들죠. 돌이 좀 불이 붙어야 이게 좀 부딪혀야 좀 수익기도 되는 맛도 있고 좀 그런 걸 선호하는 기사들은 돌이 떨어지면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 지금 강도현 구단은 타계가 능사인 기사들은 사는 수가 너무 빨리 보여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딜 살 것 같으니까 공격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지금의 이 포석 진행은 사실 뭐 선수들이 뭐 기계처럼 지금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그래프로만 보면 원래 시작할 때 100이 57%, 58%이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대국하는 이 당사자들의 느낌을 좀 유추해 본다면 100이 좀 더, 저 그래프보다는 100이 좀 더 두기 편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6대2, 6대4 정도로는 안 보죠. 네, 한 최소 7대3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설령 기대치가 낮아도 더 두기 편하다고 인식할 만한, 그러니까 숫자를 알려주고 봐도 난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숫자랑 가끔 다를 때가 있기는 해요. 네. 가끔이 아니라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좀 비슷하면 비슷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좀 그 판을 바라보는 게 세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대국하면은 많이 좀 다르게 느낄 때가 많죠. 그러면 저희 둘이 그래서 다르게 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가 실제 대국을 해보고 이제 뭐 나중에 그거를 인공지능 그 그래프를 보고 뭐 그러면은 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두던 알던 그런 수법들이 그래프로는 너무 혼나요. 저는 오히려 신기한 게 속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초 바둑이나 뭐 굉장히 빨리 두는 건 직감적으로 보는 거는 정확한 숫자가 안 떠오르잖아요. 대략 좋구나 나쁘구나 이게 좋은 수가 나쁘거나 이건 잘 되는데 생각을 하면 이상해져요. 생각을 하면 자꾸 하면 할수록 약간 악순환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감각적으로 체크하는 게 더 나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확실히 생각해서 인공지능과 비슷하게 두면은 그게 진짜 고수죠. 그렇죠. 이 바둑이 저희가 흙이 좀 두기가 힘들 것이다. 선수들이 체감은 더 차이가 난다고 느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바둑 흙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패석이 될 수도 있는 돌들이 굉장히 좀 좋은 돌로 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좀 뻥 뚫려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을 압박을 해서 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국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물론 뭐 그렇다고 백이 뭐 너무 쉽다는 아니지만 흙이 두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선택을 계속해서 강도현 구단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둑에 있어서 선택을 넘기는 경우가 프로게이머들이 종종 있어요. 서로 어려운 장면에선 너가 먼저 선택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끌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바둑은 필연적으로 흑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고요. 백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죠. 강도현 구단은 우변 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을 좀 보는 그런 수들을 두는 것 같아요. 여기 쪽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면서 백이 이쪽 부분을 만약에 살려 나간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곳을 가르고 나오면서 중앙 쪽을 좀 크게 키우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백이 반대로 이곳을 이제 한 칸 정도 띄어서 안정을 취한다면 그때는 이 우변의 한 점을 그래도 공격을 여기 돌들이 몇 개가 더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창고도가 하나 이제 인공지능 저래가 올려줬는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여기 한 칸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공격이 잘 안 된다고 보나 봐요. 굉장히 묘한 곳을 여길 두네요. 공격 아닐까요? 멀리서 이 돌을 살아라. 차라리 돌을 살면서 흙집이 나는 게 낫다. 먼저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순서를 보여줬는데 이건 뭐 다음에 백이 늘거나 하면 쉽게 살 수 있고, 어차피 바로 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준 이후에 다시 이 돌을 좀 뭔가 압박하자, 그런 뜻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여기 두고 뛸 때 이곳 두는 거는 실제로 진행은 거의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킨 걸로 여기 두면은 사실 거의 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지킨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게 작기는 하죠. 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수라고 해도 둘 수 없다는 변화도 중에 하나가 네. 저렇게 박자가 좀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을 때 저희는 좀 이상함을 느끼죠. 네. 일단 여기서 백은 한 칸 중앙 뛰는 게 굉장히 무난해 보이네요, 지금. 네. 좋은 자리입니다. 무난하면서도 백의 돌을 안정을 취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차이징 선수가 운영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도현 구단에게 어려운 난제들을 자꾸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력과 상관없이 저런 상황이 되면 좀 피로감이 쌓이죠. 네. 우변 쪽 차단을 하면서 백의 돌을 바로 살지 못하게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백의 경우는 이럴 때 이제 이런 곳을 붙이게 되면 타개가 좀 쉽습니다. 여기 위로 젖히면 아래쪽으로 젖혀서 한 점을 잡아도 백도 한 점을 잡으면서 중앙 쪽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타개가 가능하고요. 붙여서 늘면은 한 칸을 띄어도 이 교환 자체가 좀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냥 한 칸을 띄면 흑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강력한 공격이 가능한데, 백돌이 여기가 붙여져 있으면요, 흑이 들여다볼 때 이곳을 나와서 끊어서 이 한 점을 사석 작전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흑이 망한 거고요. 그리고 백은 여길 붙이고 늘 때 그냥 미는 것도 괜찮아요. 그 행마가 공격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나중에 거의 뭐 언제든지 이렇게만 두면 정말 최소 패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죠. 흑이 단수 칠 때 2패 굴복시키는 순간에는 그냥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붙여가면서 좀 탄력을 만드는 차이징 6단이고요. 정말 정석적인 타겟 방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타겟의 기본은 상대 돌에 오히려 부딪히는 거잖아요. 돌과 돌이 부딪히다 보면은 좀 탄력이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붙여가는 선택은 좋아 보이고요. 차이징 6단이 굉장히 단단하게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프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은 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네요. 백이 훨씬 더 편해 보이거든요. 네. 흑은 확정가가 확실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변 그리고 중앙 쪽 베개 돌들 약간의 열분을 정말 잘 추궁을 해야 합니다. 지금 58%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백이 좀 더 인공지능은 좀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칸 띄어서 양쪽을 차단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모양 백이 붙여가는 게 딱 리듬이죠? 이거는 흑이 차단은 가능하지만 흑도 차단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 횡마 자체가 나와 끊겨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있기에는 여기가 약점이 바로 도드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둬놓고 누가 공격당하는 거죠? 차단당하면 지금 뭐 얇은 건 오히려 흑 쪽입니다. 흑이 더 급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거는 흑이 위험해 보여요. 네. 이거마저 오히려 벽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숫자보다 아니요. 지금 숫자로도 저거보단 백이 더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차이징 6단이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강동 구단은 뭐 베개 소리 그냥 빠져나오면은 지금 봉쇄하러 가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을 합니다. 하지만 백도 좀 전에 안영준 프로가 보여줬지만 글쎄요. 나와서 끊게 되면은 흑의 약점들이 바로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공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인공지능 절의 참고도는 이곳을 이으면은 이곳으로 돌아. 근데 실전에 이거 못 둘 것 같은데요. 이거 관통당해서 어디 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승률 기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마가 공격해서 아예 뚫려버린 팀이 되니까요. 단수 치면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고요. 흑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확실히 지금 흐름 역시 저는 왜 사실 이게 공격이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 그래프가 멈춰 있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판단이 진짜 이상하구나. 바둑이 팩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데 왜 처음에 시작할 때랑 똑같다고 하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지금의 이 변화는 흑의 공격이 흑이 여기 사실 집이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를 뒀으면 원래 공격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뒀는데도 공격이 안 돼서 백이 심지어 우변의 돌과 여기의 돌이 연결을 한다? 흑이 집으로 조금 득을 보는 변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낙이 없습니다. 흑이 이 바둑 중반, 후반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발전성이나 비전 자체가 너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판의 운영 자체가 너무 깝깝해져 버린 상황이 되고 있고 차이징 선수는 사실 뭘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흑이 따라가는 대로 흑이 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또 한 번 좋은 창고도를 보여줍니다. 여기를 나와서 이제 저희는 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끊게 되면은 흑이 이 돌과 이 돌을 동시에 뭔가 처리가 힘들어서 공격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에는 물론 나와서 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길 붙여라. 여길 붙여서 흑이 지킬 때 굉장히 멋있습니다. 젖히고 여길 붙여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멋진 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끊을 때 딱 젖히면은 연결입니다. 어떻게 연결이냐? 막을 때 끊어요. 여기가 자충이 돼 있어서 흑이 어디 두면은 딱 단수 치면 다 잡힙니다. 그렇다고 흑이 물러서서 받는다? 물러서서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도 여기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수가 돼요. 여길 딱 붙이고 젖히는 순간 실제로는 여기까지 거의 100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기사는 젖히고 딱 붙이는 순간 알죠? 그렇죠. 젖히는 순간 이거 대책이 없다라는 게 인상이 드는데 일단 강도현 구단이 대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래? 푸가 이거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아까 저렇게 살아버리면은 거의 무조건 이거 거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이 아예 없으니까요. 네. 흙집이 뭐 좌변 쪽에 열대집과 오히려 오른쪽 위쪽은 백집이 더 날 테고요. 없어요, 흙집이. 이건 느낌이 안 좋은데요. 하지만 좀 인간적인 수를 뒀네요. 여기 나와서 지금 끊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저희는 이 나와서 끊는 걸로 지금 흑이 공격 실패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네. 별로 6% 떨어지네요. 나와서 지금 끊는 수지 둘 것 같은데. 일단 뭐 끊어서 두겠죠, 지금. 일단 이거의 의미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걸 두고 흑은 여기를 뚫는 것은 잡아서 어차피 이 두 점은 쉽게 공격 안 당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둘 때 뭐 젖히고 뭐 끊는 게 다 활용이 되니까 이거는 공격 자체 아예 안 되네요, 그냥. 이거 뭐 도로 뭐 역습당할 판이네요. 여기가 오히려 더 열버질 판이라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이고요. 그렇다면은 흑은 이걸 두고 이걸 둔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이걸 끼워가서 이걸 두는 수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는 거면은 뭐 귀가 수가 바로 납니다, 이게. 이쪽으로 네. 밀면 못해도 패는 나는 모양이고 그나마 이게 좀 번거롭긴 하나요? 근데 백이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흑이 대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백이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끊고 바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따냈을 때 이 교환을 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치는 게 있습니다. 흑이 둬도 처리가 안 돼요. 아예. 대책이 없네요. 네, 여기 그냥 찝어버리면은 상변 우상기가 그냥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흑이. 이거는 네. 공격은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네. 뭐 물 건너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안 입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흑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이제 들여다봐서 오히려 흑의 돌이 이렇게 끊어지는 자세로 여기 부분을 어떻게 힘껏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그나마 좀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지금 강도현 구단이 이렇게 바둑이 좀 급격하게 그래프가 안 좋아진 데에는 역시나 우변 쪽 이곳의 공격이 좀 무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 바둑의 흐름은 확실히 차이징 6단이 좀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강도현 구단은 확실히 불리한 입장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치받는 수도 좋네요. 치받는 수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빼면은 여기 끊어져서 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이 다수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흑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띄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둘 것 같아요. 끼우고 여길 두고 여길 찝어서 때려낼 때 끊어가겠다. 근데 여기를 왜 해놨느냐? 아까는 혹시 넉점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 치받는 술 선수로 지금 끊으면 단수 쳐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 젖혀가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 끊어가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이징 6단은 형세가 좋으니까 가장 안전한 수, 치받는 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싶어도 차이징 6단의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이 찰진 6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한 치받는 선택이 강도영 구단으로 하여금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숨통은 좀 틔워준 게 아닌가. 여기를 나와 끊는 거. 이제 나와 끊어서 중앙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 길은 좀 알려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백이 여기 둔 걸로 가장 겁냈던 게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사실 살아버렸으면은 넉점 잡고도 넉점 잡고 뭐가 안 되면은 네, 그쵸. 네. 바둑이 끝났는데 차이징 6단이 바둑이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본능적으로 네. 안전한 선택을 찾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현 구단이 중앙 쪽에서 마지막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승률 그래프 숫자 자체는 낮게 나오겠습니다만 중앙 쪽에 어떻게 승부를 걸어볼 만한 모양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전 같은 경우는 이 승률 그래프가 사실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중앙 전투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좀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뭐 끊어가야 되는데 위로 끊을지 아래로 끊을지 가장 강력하게 위로 끊어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버티는 수. 지금 불리하니까 강수로 움직일 수도 있는 강동현 구단입니다. 강동현 구단이 또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두 선수 모두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동현 구단의 강수로 차이징 6단은 조금 안전하게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준 플레이오프 강등 3차전 1구 강동현 구단과 차이징 6단의 대국인데요. 지금은 뭔가 강동현 구단의 바둑이 좀 꼬인 상태는 맞는데 약간 차이징 6단이 약간 뭐랄까요, 기회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좀 방향성을 좀 설정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흑이 공격 실패를 하면서 이 바둑을 다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좀 앞이 막막했는데 그래도 차이징 6단이 이 부분을 치받음으로써 여기를 뚫고 지금 끊어서 다시 한번 백의 도를 좀 노려갈 수가 있습니다. 강도현 구단은 중앙 쪽을 끊어서 중앙 도를 최대한 괴롭히면서 바둑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뒀더라면 강동현 구단 정말 답답함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끊어가야죠. 지금 백이 여기를 막은 장면이니까 이쪽을 끊어가면서 전황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중앙 쪽에 백돌이 잡히진 않겠죠. 잡히진 않겠지만 서서히 압박을 해서 어느 정도 득을 보면서 중앙 두터움을 이제 흑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나중에 묘하게 작용할 것 같기도 해요.
이쪽 일대가 선수가 되면 약간 최강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강도현 구단이 성공입니다. 뭐 이 일대가 선수되는 것만으로도 이게 위험해질 정도까지 압박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공격 성공이고요. 일단 뭐 지금 형세는 백이 좀 좋을지 몰라도 저는 중앙 쪽 끊어간 이 모양에서 뭔가 이 바둑에 희망이 보이네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차이징 6단 입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뭐가 어긋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뭔가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뭔가 한번 기회를 주게 되면 또 강도현 구단 정도의 강자는 서서히 따라 붙거든요. 네. 일단 중앙을 정비했고 일단 흑은 여기를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 돌을 조그맣게 뭐 잡힐 돌은 아니지만 일단 차단하는 것 자체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뛰어들면서 압박을 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백은 우변 쪽에 이제 탄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어, 이 차단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 같고 크게 막았을 때 백이 살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많이 좀 추격을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추격을 당했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백이 뭔가 결판을 지을 때 어설프게 결판을 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되면 사실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돌이 끌고 나와서 결국 벽이 생겼고 여기 관통당했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사실 우변 쪽에서 나온 돌하고 이 중앙 쪽의 돌하고 연결했을 시에 굉장히 이제 뭐 앞으로 막막한 바둑이 될 뻔했는데 차이징 6단이 조금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다시 재차 끊기게 되면서 지금은 강도현 구단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좋은 그런 착점이죠. 이곳으로 단수를 쳤다가는 단수 치고 끊어서 귀 쪽에서 이제 수가 나기 때문에 근데 좋은 맥점인데 확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떨어지죠, 확률이? 그 치중 갔을 때 잡으러 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아까 보여준 참고도에서는 백이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이렇게 살았을 때 마늘모를 갔을 때 이게 치중 가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냥 붙이는 수가 있어서 붙이고 뭐 띄어서 이쪽에 선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없다면요. 네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선수하면 좀 살기 편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다. 집으로는 좋은 수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는 좋은 수예요. 이걸 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수인데 그거는 뭐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요. 그냥 잡아줬을 때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특이 상황인가 봅니다. 원래 지금 차이징 6단이 보여주는 저 수순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의 경우에서는 좋은 수. 좋은 맥점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88까지 올라갔던 백의 승률 기대치가 엄청 뭔가 대등한 느낌이 됐어요. 네, 저는 역시 여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백이 이곳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 끊겼고 이곳 한 점을 잡으면서 연결했을 뿐이지 뭐 백집이 늘어난 것은 없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뭔가 바둑이라면 오히려 강도현 구단이 승산이 있을 거라고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도권이 완전히 흑 쪽으로 조금 넘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는 사실 뭘 잡기보다는 서서히 두터움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일단 여기를 뛴 게 커요. 그러니까 이 백이 조그맣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큰 이득을 보지 못했고 뭐 여기도 최소한 집이 낮기 때문에 양쪽의 집을 견제하면서 요 두터움 쪽을 집으로 살려간다면 아직 충분히 집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둑은 이제부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흙을 가지고 오히려 두고 싶네요. 기분 좋은 게 많이 남아있나요? 네, 뭔가 집으로 뭐 엄청 밀려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백의 돌대로 좀 압박하면서 둔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돌 모양이 일단 백이 좀 괴로운 부분도 있는 게 이런 게 다 선수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잡으러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끼워 이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바로 치정 안 가고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 백집 자체가 몇 집 안 납니다. 이것도 절대 선수가 되고요. 그렇죠. 진짜 뭔가 활용할 때가 많이 남아서 흙에 두기 좀 편한 느낌도 있어요. 오,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여기가 약간 준 선수 느낌이죠? 손을 빼면은 여기가 끊어놓고 붙이면은 받아주면 이게 다 죽거든요. 아, 이거 다 잡혀요. 이거 끼워 이어도 여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어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 일대가 약간 준 선수이기 때문에 치중을 간 거예요. 강력합니다. 그럼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이제 뭐가 강력해지냐면은 원래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여길 다시 돌아가야 되고 입고 나가면 석점 살릴 때 나가면 별거 없는데요. 네, 이쪽이 선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를 하나 찔러놓고 여기를 연결해도 백이 젖히는 게 안 되죠. 연결이 돼 네, 있죠. 젖히는 게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약점도 생겼고 공격 시작하면 오히려 백이 쉽지 않거든요. 일단 강동현 구단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 최대치로 살려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그래프는 5대 5라고 하지만 왠지 저희가 느끼는 분위기는 흙 쪽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강동현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하다 싶었던 순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부분도 확실히 유리하죠. 날짜 갈라오는 것도 일단 느낌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만 인공지능이 봤을 때 좋은 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거 날짜 안 두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밀었을 때. 역시 정수는 받아주는 거를 정수라고 보고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날일자 자체로 저 한 점을 사실상 제압하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착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는 이곳 당하는 거를 굉장히 좀 아프게 보는 것 같아요. 아프게 보는데 실제로는 받아주는 것보다는 여기 두는 것이 실전에서 아마 대다수의 선수들이 아마 저렇게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뭘 잡거나 하지 않아도 미세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강동현 구단이 앞서기 때문에 후반적으로 가면은 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참 보기 드문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동현 구단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흑번일 때는 가끔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번일 때는 확실히 이제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타계로 두는데 흑번일 때는 덤이 좀 부담이 되는지 그래도 좀 두텁게 운영한 이후에 좀 한방승부식으로 가끔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 네. 백이 지금 저곳 2점 살려간 것을 좀 안 좋게 보네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2점을 버리더라도 뭔가 바깥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수가 될 것이다. 쉽게 여길 나와서 끊었을 때 흑이 뒤로 돌아가면 뭔가 좀 두는 것들이 선수인데 이 교환 때문에 갑자기 그런 수들이 없어졌다. 저는 저 그래프보다도 그렇죠. 저 그래프보다 흑이 훨씬 두기 편해 보입니다, 지금. 점점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인공지능이야 워낙 타개가 세니까 지금도 뭐 백이 잘 타개할 거다. 확정가가 백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중앙이 쉽게 과연 살 수 있을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의문입니다. 저는 제가 흑이면 엄청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판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강동현 구단이 여기를 뭐 끊어갈 때까지만 해도 뭔가 왜 이렇게 판이 꼬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요거는 조그맣게 살았는데 다시 또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개가를 제가 해드리면은 100 이거 살았다고 보고요. 여기 15집, 여기 15집 해도 30집에 좌상귀랑 우변 합쳐서 40집이에요. 100은 딱 40집 확정 갑니다. 흑은 이곳이 이 한 점은 당연히 잡혔다고 봐야 되니까 10, 20, 25이 최하예요. 25. 여기가 10집이 10집입니다. 그래서 10집, 35. 흑도 거의 40집이 확정가. 그러니까 덤이랑 흑의 이제 100을 공격하면서 발전 가능성인데 아무래도 백이 중앙이 뭐 완생이라면 좀 흑이 피곤한 바둑이겠지만 굉장히 엷은 돌이기 때문에 흑 쪽이 후반전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쉽게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이게 결국 갇히는 모양이 되는 게 지금 흐름이 흑이 괜찮다는 약간 증명처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백은 이제는 이 연결고리들을 찔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에서 살아서는 안에서 살게도 잘 안 해줄 것 같고요. 살게 일단 근데 잘 안 해줄 것 같긴 하네요. 또 흑 입장에서 너무 쉽게 살려주면 또 집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압박은 좀 가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 날짜로 비껴나가면서 흐름을 탔고 거기를 찔러가면서 글쎄요 끊으면은 이거는 일단 뭐 여길 뒀을 시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는 걸 좀 남겨놓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최악의 경우에 좀 이런 그렇게라도 걸 살아야 한다. 네. 뭔가 백이 굉장히 괴로워졌네요 바둑 자체가. 오, 오,
아, 이거는 느낌이 오는데요. 이거 칼 뽑은 거죠? 네. 부분적으로는 손해인데 이게 뭐 진짜 하수 다루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길 뒀을 때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일 때가 많이 선수가 됩니다. 이건 그냥 중앙 아예 대놓고 잡으러 이런 가겠다. 식으로. 네. 근데 너무 강력해 보이는데요. 백 입장에서 이게 살기는 하나 싶은 순간인데 이게 저는 무조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100이면. 중앙 일대가 이게 왜 저희가 이런 느낌이 드냐면 여기를 이렇게 딱 받아도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축이거든요. 뭐 나가는 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들 때 만약에 흙이 이런 거 딱 둬버리면은 그냥 죽었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쭉쭉 밀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멋 좀 부려봤는데요. 아, 예. 네. 멋은 있는데 막 실전에 손해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은 거의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이거는 칼을 뽑았어요. 지금 강동현 구단이 좌하기에서 백이 만약에 집으로 이득 보는 그런 수를 두는 순간에는 지금 그쪽으로 이었어요. 좌하기 쪽 지금 결행하면 어쩌겠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일단 강도현 구단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강수의 연발인가요? 근데 이거는 괜찮죠? 되게 많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흑이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격 리듬을 타고 있고요. 라사틴 같은 경우는 강도현 구단은 사실 차이징 6단하고 이 오더가 되는 순간 사실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이제 라사팀이 어떻게 좀 버텨볼 만합니다. 물론 뭐 승부라는 게 오더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천야오야 터자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아닌 사람을 뒀을 때는 이겨줘야 되거든요. 일단 그걸 이겨놓고 봐야죠. 네. 뭐 일단 2대2 만들어놓고 결국은 주장전에서 천야오의 선수를 이겨야 그렇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강도현 구단이든 저우르양 구단이든 어떤 선수든 그 판이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저르양 선수는 이미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제 두 선수가 아니죠. 천야오의 터자시를 제외한 선수인데 승리를 거뒀고 네네. 그러면 이제 강도현 선수의 승리만 이뤄지면 1차전은 작전 성공이죠. 아까 강도현 구단 분리할 때 라사틴 감독은 머리를 이렇게 쥐어짰을 것 같은데 이젠 좀 숨을 좀 쉴 것 같아요. 네. 이거 백이 끊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끊으면 진짜 잡힐 확률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저길 뚫리자니 집으로 진짜 결국 자기를 뚫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호구 쳐주면 그래도 또 넘어갈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호구가 아니라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래가 보여주는 참고도가 뭐죠? 밀어갔죠? 저래가 보여준 참고도는 여기서 끊으라는 건데 그래서 이건데요. 다 죽였는데요. 심지어 여기 둘 때 아까 단수를 쳤었는데 그냥 여기도 대책 없어요. 뭐 갑자기 자기를 다 이거 죽으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걸 뭐 이게 만약에 이 장면에서 최선이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차이징 6단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뚫린 것도 아파 죽겠는데 저기를 버리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인지 뭐 이것저것 해갖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벽하게 강도현 구단의 페이스입니다. 이게 관통이 당하면 근데 관통 당한 것도 관통 당한 거지만 지금 아직도 백이 못 살아있는데 왜 이게 이게 왜 어떻게 오죠? 바둑이 이거는 뭐 진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신뢰가 안 가는데요 지금.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니까 근데
저는 이게 왜 5대5인지. 네, 저도 이해는 좀 안 되고요. 지금 흐름 자체로는 5대5라고 선수들이 느끼고 있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일단 바둑원 강릉 구단이 뭐 그래프는 5대5로 나오지만 사실 저희가 같은 프로기사로서 느끼는 걸로는 무조건 주도권을 조금 잡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잡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오히려 배에 오히려?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런 건가요? 이걸 두고 이참고도인데요. 아, 이거를 버려도 이타리아 괜찮다? 버리고 이런 데 두고 뒤쪽에서 네, 이런 그런 거 데 두고 또 압박을 네. 이게 지금 집이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네요. 이게 얼추 살아있고 이 돌도 살아있고 그리고 원래 흙집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쪽 석점을 잡으면은 걔가 된다. 네. 근데 실전에 근데 실전에 곤란해서라도 그렇게 둘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긴 하네요. 야, 이거는 진짜 뭐 기계가 옆에 없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왜냐면 사실 이 수를 저희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여기로 그냥 그냥 호구 치고 넘어갈 때 두면은 흙이 7대 3인데 저희가 좋은 수라고 생각했던 100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 여길 두고 둔 수가 오히려 악수다. 악수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야,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대국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흙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네. 강토현 구단은 느낌상 두는 게 뭐야? 확실히 잘 됐냐고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거든요. 네. 차인 6단은 왜 지금 두텁게 뒀던 여기가 내가 관통을 당하고 바둑을 두고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보여준 수도 좋네요. 이게 아까 그 참고도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한 수가 나왔는데 뭐 여기까지는 맞고요. 여기서 요게 아니라 요거네요. 근데 집으로는 이득인데 그래도 후수인데요, 이거는. 이거 둘 때 이거 찝어서 그냥 이렇게 흙이 먼저 와도 끊어 먹으면 이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6대 3은 이제 둘만하다. 좀 편하다. 이렇게 해서 미세하다. 뭐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막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걸 막고 버리는 선택을 차이징 6단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하네요. 근데 지금은 사실 진짜 좀 막았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보다 보니까 그 버리고 두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일리가 있었네요. 까다로운 거죠. 막았을 때가. 네. 근데 이제는 약간 흙이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흙이 중앙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편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체감은 저는 체감 한 7대 3 정도 체감인데요, 지금. 실전이면 이거 완전 승기 잡았어. 약간 네. 이런 느낌인데요. 이건 내가 잘 마무리만 하면 돼라고 딱 느끼고 둘 것 같은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닌가 봅니다. 진짜 이거는 약간 솔직히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거는 저희도 체감으로 봤을 때 꽤나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인공지능이 없을 때 얼마나 형세 판단을 반대로 했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대국 할 때 뭐 흙이 좋아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복귀 받아 보면은 그때 백이 좋던데 이렇게 그렇게 인공지능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숫자로 차곡차곡 설명해서 너가 몇 프로 나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근데 여기를 갑자기 딱 100이 이으니까 그래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 이 수를 대악수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좀 느슨한 수로 보는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여기를 원래 젖혀서 선수로 처리하면서 이 한 점을 확실하게 한 집을 지금 얻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둔 수는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고 두더라도 후수로 한 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수다.
흑이 하변을 먼저 공격한다면 괴롭힐 수 있습니다, 더. 아, 기분 너무 좋아요. 강도현 구단도 제가 볼 때 끝나고 인공지능으로 확인해보면 왜? 막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이것밖에 안 좋았던 바둑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진짜 그 대국자들이 바라보는 지금 준 것도 말도 안 되는 수라고 보고 있네요. 대국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실제로 그 기계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때가 있는 게 대국이 끝이 나고 두 대국자가 복귀를 할 때 이 부분에서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뭐 그쵸, 흑이 그쵸. 좋고 이렇게 진행되면은 뭐 백이 두기가 힘들어. 그런데 딱 그 상황에 거의 정반대의 그래프를 기계가 나중에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국자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약간. 물론 이해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걸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확실히 실전에서 느꼈을 때 서로 일단 앉아있는 대국자가 가장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고 네. 그것으로 만만치 않겠지. 그리고 이제 상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그렇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반대가 나올 때가 많고 이 바둑은 드디어 저희 체감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체감 1차 이전에 여기가 진짜 확실히 여길 두고 두 번을 뒀는데도 확실하게 한 집을 못 냈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지금 갑자기 여기 젖힌 거가 지금 만약에 둔다면 사실 이곳으로 젖혔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찰진 6단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둬서 지금 잡는 걸 남겨둬야 되는데 찰진 6단이 뭔가 바둑이 꼬이다 보니까 이건 대물이에요. 이걸 둬서 설마 이걸 바라진 않았을 텐데 제 생각엔 찰진 6단이 초읽기인 것 같아요. 초읽기에 몰리니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초반에 찰진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좀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 그리고 강도현 구단은 오히려 시간 공격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좀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네. 넉넉하다가 갑자기 초읽기에 몰리니까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자, 이 바둑은 강도현 구단이 뭐 승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지금 백은 이런 걸 노리는 건가요? 이쪽을 뭐 도가지고 뭐 이 패 모양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러겠네요. 여기가 패는 패인가요? 여기가 패감을 쓰면 뭐 잡으러 가면은 패긴 패죠. 양패 비스무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또 패인가요? 또 패기도 하고 사실 뭐 상변을 호구를 쳤을 때 백이 진짜 그냥 패만 생각하면 빈 네. 삼각자를 둬도 되니까요. 요거요? 네, 패만 본다면. 요것도 두면 이렇게 치열하게. 그렇네요. 양패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까 변화도 이거는 상변은 솔직히 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돌이 잡히는 상황이라면 이 돌이 살기만 하면 된다면 네. 이게 양패가 더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찰진 6단이 지금 뭔가 패를 노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저 패를 지면 좌상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패이긴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 찰진 6단은 완전히 흔들린 상태여서요. 뭐 저런 수를 노리고는 있지만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선수들이 느끼는 건 저런 건 잘 안 될 텐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찰진 6단이 어떤 걸 노린다는 걸 저희가 그냥 보여드렸을 뿐이지 저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될 수가 없는 수예요, 저기는. 그렇네요. 네.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런 걸 노리고 있다 뿐이지 그게 된다는 얘기는 네. 아니거든요. 저기를 패를 들어가서 뭔가 이기려면은 바둑이 백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터워서 두는 데가 다 패감이 돼야 되거든요. 저 정도 사이즈면은.
근데 지금 살자는 팩감을 하나도 안 받을 테고요. 네. 차이징 6단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강도현 구단이 잘 두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차이징 6단도 그거에 박자를 맞춰서 흔들려주면서 완전히 판의 주도권을 완연하게 넘겨줬고요. 지금 재밌는 게 여길 뚫리고 여기를 밀리고 단수 치고 이런 동안 백이 사실 중앙 쪽을 계속 뒀잖아요. 네네네. 왜 아직도 못 살고 있죠? 왜 아직도 두 집이 안 나서 이 자승자박이 된 거죠. 자기 줄로 자기를 묶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놓은 상태라 뭐 갈 곳이 없네요, 바둑이. 네. 지금 정도면 사실 중앙돌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고 뭐 더 세게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은 뭐 좌상기 패를 통해서 뭐 삶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았고 이거는 지기 힘드네요. 지금. 진짜 혹시 천야오의 팀이 떨어집니까? 진짜 믿을 수 없는 두 번째 2차전이 승부겠죠. 2차전 주장전이. 2차전 주장전 저르양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아요. 네. 강도현 구단 올해 갑조리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강도현 선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전만 이긴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전을 이기고 강도현 선수가 이겨서 결국 뭐 4승 4패를 돼서 딱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가닥이. 라서 팀의 나머지 두 명의 선수가 글쎄요, 딱히 큰 전력은 아니거든요. 뭐 성적상으로 보면 천하호 선수와 마오루이용 선수가 제일 강하긴 한데 그렇죠. 뭐 딱히 뭐 1승을 확실히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둘이 합쳐서 1승 만들기도 쉽지 않으니까 강도현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김명훈 선수는 비행기를 탔겠네요. 탈 수밖에 없는 네, 이 뭐 상황이면 타야 합니다. 타야 할 것 같죠 지금? 차이징 선수 두는 꼴을 보니 이거는 차이징 선수보다 김명훈 선수가 훨씬 낫겠다는 네.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결국 패를 결행을 했는데 흑은 저 위에 살자는 팩감도 많고요. 백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웬만한 팩감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때리면은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웬만한 팩감은 안 받아줄 겁니다. 여기는 일단 하나 받아줬네요. 그리고 흑이 그냥 자체로 기본적으로 살자는 팩감을 쓰면서 두는 걸 생각을 좀 하겠네요. 이쪽의 팩감 지금이야말로 제가 말한 양패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김명훈 선수도 부담감이 갑자기 생겼겠는데요. 왜 내가 용병으로 제안받았을 때 우리 팀이 이런 팀이었나? 뭔가 좀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우리 팀 우승 결정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참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갑조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층도 굉장히 두텁고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투펀치를 보유하고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 한번 좀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럴 수도 있네요. 실제로 천야오의 선수가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좀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바둑은 2패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글쎄요. 여기에 자체로 뭔가 패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자체 팩감이 굉장히 많은 바둑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크기의 패는 흑이 그냥 자상기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쵸. 이제는 이 팩감은 팩감 같지가 않은 팩감이기 때문에 또 패잖아요. 일단 이쪽을 해소를 해놓고 이게 재밌네요, 모양이. 단수를 칠 텐데 따내고 저기서 이제 만약에 자상기를 따낸 패를 쓰면 하변 쪽을 해소를 다시 해버리고 네. 이러면 이제 모양도 깔끔해지고 집으로 득받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냥 팩감 하나 쓴 셈이 되니까 엄청나게 손에 팩감을 쓴 셈이 되죠. 네. 수순 재밌네요. 그리고 이번 이제 3라운드죠.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 출전한 선수가
3라운드 1국에 출전한 선수가 한국 선수 3명인데 신민준 선수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마지막에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에 자리 중에 제일 중요하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3라운드 2국 같은 경우에는 신민준 선수 바둑이 제일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팀 상황이요. 네, 반드시 주연경 나와야 되고 거기 팩감은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전체 네. 100대마가 잡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 팩감을 안 받고 이거는 뭐 확실히 이겼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지금.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배가 일단 10집 12? 100집 3개는 되게 여섯? 쉽네요, 지금. 30집? 35집 정도? 네. 흑은 여기가 23? 33? 하변만큼 이겼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이겼죠? 덤이랑 하변이에요, 지금. 이거 계산하다가 지금 이게 충격받았는데요. 너무 저도 세다가 맞나? 약간 뭐 잘못 센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100의 7집 반, 한국보다 한 집 큰 그 7집 반 덤과 어우, 둘, 넷, 12, 14, 16, 20, 27집 정도의 싸움인가요, 지금?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다가 이거를 집 대 집인데 거의 싸움으로 네. 표현해야 될 차이인가? 네,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당연히 쉽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강도현 구단이 여기를 해소를 했고요. 혹시 좌상기를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뭔가 모양상은 좀 뭐 패라도 날 것 같은 찝찝한 모양이긴 하지만 뭐 아무런 수도 안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잡혀 있어요. 나중에 놓고 때리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네. 약간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백이 붙일 때 이렇게 이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어도 잡혀 있죠, 지금. 이렇게 두고 치중 가서 이 모양은 이게 흙이 살아있어요. 지금 충격적으로 살아있나요, 또 거기는? 이게 놓고 때려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두고 뭐 여기를 뭐 붙이는 게 마지막 수인데 이걸 두면 선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나가고 여기 뒤로 선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놓고 때려주죠. 뭐 이게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좋은 수순이고요. 네. 놓고 때려도 이겼고요. 뭐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네요. 네. 강도현 구단도 뭔가 집세다가 약간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이겼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정도면 이제 선수들이 본인의 바둑보다는 우리 팀의 지금 바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할 타이밍이죠. 내 바둑은 이긴 것 같은데 우리 팀은 몇 판 이겼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냥 뒤로 단수 쳐서 두면은 쉬울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 쳐서 때릴 때 그냥 패 안 하고 그냥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쉬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덧만 나면 되니까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으로 보이고요. 왜 또 버티죠? 미세한 바둑이 아닐 때는 굳이 저런 것까지 둘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뭐 근데 백이 하변을 먼저 둔다고 해도 사실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와봤자 그 정도로 나오는 건데 또 이제 백이 저는 그런 거죠. 이런 데 이어서 이런 데 혹시 끊어가가지고
약간 귀찮아질 수가 있죠. 근데 하변이 지금 자체로 백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긴 합니다. 일단 뭐라도 지금 잡고 싶은 차이징 선수 입장에서는 뭐지 하면서 달려들 거거든요. 아, 진짜 근데 여기는 사실 줄 필요도 없었는데요. 네, 거기는 별로 큰 자리는 아니었던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이 뭐 넘어갈 수 있다면 모를까. 사실 먼저 두더라도 여기 찝어버리면 사실 다시 죽죠. 이게 여기가 이제 아까 상황은 흙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백대마가 잡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안도 또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근데 뭐 지금 승부에서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강도현 구단이 뭔가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정리하기 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 조금 있을 때야 뭐 디테일하게 둬야 되지만 많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확실한 수순만 찾아가도 그게 맞아요. 뭐 맞죠. 뭐. 이게 선수들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확실한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수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스타일도 있고, 어떤 선수는 그냥 집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나머지 물러나는 게 좋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강도현 구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수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이쪽 패를 때리면은 이쪽으로 돌이 갈 것 같아요. 하변은 많이 깨졌지만 지금 여기도 네. 집이 또 많이 났기 때문에 심지어 아직도 돈보다 더 났어요. 훨씬 더 나죠 지금. 돈만큼만 나도 이겨있는 형세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또 흑집도 또 추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 선수들이 참 정말 이렇게만 계속 해주면 좋겠네요. 더 안 바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네,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 계속 지금 이번 그 플레이오프 지금 강등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고 상위 플레이오프는 이제 이기면 결승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선수들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기에보다는 후반기에 또 후반기보다는 또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그냥 이 기세가 좀 앞으로 이 플레이오프랑 세계 대회에서 다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또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또 이길 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남아있는 세계 대회 중에서는 농심배가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농심배 계속해서 좀 중국에게 내어주고 있고 출발도 또 양대신 선수가 중국 입장에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동훈 선수가 출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이동훈 선수도 이제 갑조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이국에 출전하겠죠. 네, 아마도 출전을 할 것 같고요. 제 용원 명성 황저우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리그 3위로 상위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는데 이동훈 선수가 1차전에서 못 나가서 1구에 못 나가서 좀 팀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동훈 선수도 역시 한국 바둑리그 때문에 지금 1차전 못 나갔습니다. 강도현 구단은 가장 집 차이를 벌리는 선택으로 하는 게 가장 전혀 쉽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진짜 우변집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뭐 여기 팬은 그냥 양보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또 이쪽으로 혹시라도 버텨오는 수, 이 5점을 잡으러 오는 수는 물론 패를 계속 하나씩 드러내면서 주겠습니다만 저 치고 이으면 넘어가는 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이. 네, 젖히고 이어도 되고 그냥 빈삼각해도 되고요. 그냥 빈삼각도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냥 빈삼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이 막아도 이곳을 둬서 치중 가더라도 뒤로 메우면 잡았죠. 네.
이 바둑도 뭐 마무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뭐 변화의 여지는 없고요. 사실 이렇게만 한국 선수를 이겨주면 저희 중계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볼 맛이 나죠. 네. 이렇게 이기면서 끝나면은 기분이 다 좋아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네. 결과인데요. 일단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강도현 구단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반의 출발은 안 좋았거든요.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중반 이후에 좀 좋은 내용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라싸와 중심 베이징의 대결은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2승 2패인가요? 네, 2승 2패 강도현 구단이 이기고 서다시 구단도 거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데 천야오야 서다시가 이기고 강도현과 저루양이 이겨서 뭔가 2대2가 되는, 또 오도도 묘하게 또 빗나갔어요, 네 선수가. 그러게요. 네 선수가 이제 딱 뭔가 맞붙게 되면은 그 바둑이 확실히 딱 승부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묘하게 이렇게 좀 서로 빗나가게 돼서 이 바둑은 강병구단 유리할 것 같고 저루양 바둑은 또 저루양이 유리할 것 같고 또 반대쪽은 또 천야의 터자씨가 아무래도 유리하겠고 딱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오더로 나왔어요. 이제 저기에 김명호 선수가 들어갈 텐데요. 네. 이제 차이징 선수 자리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강도현 선수랑 안 만나기 때문에 강도현 선수는 터자시 선수 아니면 한희조 선수랑 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네. 재밌겠는데요. 일단 지금 뭐 차이징 선수는 약간의 미안함 때문에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패배를 몰라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바둑적인 해설을 멈춘 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해볼 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특히 팀전일 때는 좀 돌을 잘 거두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이고, 차이는 전혀 뭐 좁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주전급들은 본인들이 해온 게 있어서 조금 뭐 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 네, 네. 차이징 선수는 주전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한 판 한 판이 더 소중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담감 자체는 주전급 선수들 더 크게 느끼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끼어간 수가 수순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이죠. 네, 수순이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순이 전달받는 상황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승부에는 큰 영향이 없어서 네. 사실 이 바둑 짚어보면 초반에 그렇게 안 좋게 출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판이 변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공격할 곳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판을 좌상기도 잡고 하변도 뚫어서 하변도 얻어가고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요. 사실 송태곤 해설위원이 여기 끊었을 때 뭔가 정황이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백이 너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딱 여기 끊어지면서부터 바둑의 변화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부터 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5점 잡은 게 전부네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당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 아까 전에 그 인공지능을 보여줬던 하변이 뚫렸는데도 먹상 바둑이 5대5다 그 장면이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사실 사람들의 감각을 봤을 때는 원래 백집이 그냥 쑥 관통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승부가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백이 거기서 좋아질 수 있었다는 게 네, 같은 프로로서 느꼈을 때 참 놀라웠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아마 근데 강도현 구단도 차이징 6단도 그걸 정확히 인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차이징 6단은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강도현 구단은 거의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예상외로 진행이 됐고요. 그것은 이제 팩감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종착역이 거의 다 다른 것 같죠? 이건 뭐 상대방 그냥 때려버리고 싶네요. 저기 하나 딱 도주니까. 왠지 저런 거 두고 싶잖아요. 네. 특히나 이거 두면은 뭐 놓고 딸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되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두네요. 기분 좋은 깔끔한 곳을 두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변만 정리가 되면 더 이상 둘 곳도 없어 보이고요. 네. 차야진육단 생각은 이제 이곳을 이제 단수 쳐서 상변 여기 팩감으로 이 돌을 잡자라는 뜻인데 잡아도 흙에 그냥 끝내기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일단 우변이 지금 몇 집이 났는지 거의 뭐 27집? 27집 났네요. 여기도 10집. 여기는 28, 29집. 너무 많이 났는데요. 100집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집이? 37, 15. 흑집은 거의 80집이네요 지금. 100집은 50집 좀 넘을까요? 패를 들어가서 이겼다고 쳐도 50집 정도예요, 50집 정도. 그 이상 나기가 힘듭니다. 그렇네요. 뭐 왜 두고 있는 거죠? 반면 25집 정도. 이거 저희가 왜 프로 바둑 어디에서? 중계를 하는데 왜 지금 이 사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마추어 대회 네. 혹은 또 뭐 다른 뭐 직장인 대회라든가 이런 네. 대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이런 좀 차이 날 수 있죠. 그렇죠. 제한 시간도 짧고 뭐 변수도 많고. 근데 갑조리그에서 이런 차이는 뭐 그냥 편하게 언제 끝나는지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바둑적인 바둑 수적인 해설은 그냥 끝내기 부분에서 혹시 좋은 끝내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중간중간 좀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강도현 구단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도 최근 몇 년간 본인의 이름값보다는 조금 부족했잖아요. 네. 강도현 구단한테 기대하는 건 뭐 세계대회 우승이라든가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좀 안 좋았어요. 그 몇 년간. 좀 이렇게 깔끔한 후반전, 그러니까 추격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세계대회에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또 친구로서 또 세계 무대에서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마찬가지의 느낌이고요. 확실히 뭐 강도현 구단, 김지석 구단 이제 점점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적이 조금씩 이제 그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로서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동갑들끼리는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얘기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얘기가 안 됐어요. 워낙 멀리 가 있는 두 사람이어가지고 뭐 근처에 있어야 얘기를 하지. 네.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 두 천재는 그냥 인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런 기사들이 흔들린다는 게 오히려 믿겨지지 않을 정도고요. 보통 친구면 라이벌이 돼야 되는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고 그만큼 두 선수가 특출나게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진하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뭐
네, 차이징 선수 그냥 끊는 건 큰 뭐 수가 날 만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별로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차이징 선수는 두는 수의 맥락이 없어요. 뭔가 탁 놓아버린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은 차이징 선수가 뭘 노리고 계속 둔다기보다 저희도 이제 팀 리그, 팀 바둑을 두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긴 졌지만 그래도 더 좀 나중에 끝나야 좀 덜 미안하다. 그리고 괜히 내가 막 졌다고 이렇게 알려지면 우리 팀 선수가 두는데 뭔가 좀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두고 있는 거지 뭘 역전을 노리고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전이었으면 아까 던졌겠죠. 네. 뭐 강도현 선수는 끊었기 때문에 한 점 잡아두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오늘 중반 이후 강도현 구단의 운영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차이징 선수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강도현 구단 획 불개선을 가져갑니다.